자, 그럼 우리 DNS 종류가 뭔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DNS가. 자, DNS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DNS가 없으면 인터넷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DNS는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DNS를 하나를 운영하면은, 그쵸? 위험하죠. 그 DNS가 서비스가 안 되면 모든 서비스를, 그쵸? 멈추니까. 우리 여러분들 비행기 가면 비행기에다가 엔진 하나 달고 갑니까? 큰일 나죠. 엔진 하나 고장나면 비행기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는 대부분 4개나 6개의 엔진을 달고 가는 비행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행기의 엔진이 하나 고장나면 두 번째 엔진으로 가고 두 번째 엔진이 고장나면 세 번째 엔진으로 가고 이와 같이 그 안전성을 위해서 비행기도 그쵸? 엔진을 여러 개 달고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DNS 서버는 상당히 중요한 거라 그래서 그쵸? DNS 서버가 잘못됐을 경우에를 대비해서 그쵸? DNS를 이중화 시켜 놓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 그쵸? 우리 쓰는 것을 갖다가 우리 프라이머리 DNS라고 얘기를 하고 그쵸? 그거에 백업 이중화되어 있는 것 같다 우리 세컨더리 DNS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라이머리 DNS가 그쵸? 액티브 상태로 있다가 이것이 꺼지면 바로 그쵸? 세컨더리 DNS가 다시 액티브 스탠바이 있다가 스탠바이 상태로 있다가 액티브로 자동으로 올라오게 되는 그런 방법이고요. 우리 여러분들 대부분에 보면 우리 DNS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컴퓨터 위에다가 운영체제를 깔아야 되는 거죠. 그 운영체제는 크게 나눈 두 가지, 윈도우즈 운영체제와 리눅스, 유닉스 계열의 운영체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리눅스나 그쵸, 유닉스, 윈도우 운영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리눅스하고 유닉스는 비슷하고요. 체계가 그쵸? 그래서 유닉스가 다가 아니다. 유닉스가 아닌 것이 운영체제다. 그래서 그걸 리눅스라고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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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우라고 하는 건, 그쵸? 그, 유닉스가 아닌 거를 리눅스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리눅스는 공짜죠. 그쵸? 돈 주고 까는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리눅스를 많이 씁니다. 회사나 있는데. 그쵸? 무료니까. 비용이 많이 덜 드니까. 그러니까 리눅스 서버에다 대부분의 DNS들을 많이 운영하거든요. 많은 부분은 그렇습니다. 물론 윈도우즈도 운영하는 데도 있지만 윈도우즈 자체 운영체제가 취약하다 보니까 리눅스에다가 운영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리눅스를 대부분의 우리 DNS 서버를 리눅스에도 쓰거든요. 우리 바인드라고 하는 뒤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바인드라고 하는 무료 DNS 프로그램이 있어요.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그걸 깔아 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리눅스를 대보면 거기는 프라이머리 DNS, 리눅스 보시면 세컨더리 DNS, 물론 유닉스 쓸 수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 윈도우즈에서 본다면 윈도우는 대부분의 마스터 DNS, 슬레이브 DNS, 주인 DNS, 그쵸? 하인 DNS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중화되어 있고요. 어떤 DNS, 이 DNS는 그쵸? 리터러시하게 도면을 하는 것들이고 그냥 단순히 그쵸? 맨 마지막 끝에 오면은 그쵸? 풀의 도메인 네임 www.naver.com이라고 하는 그쵸? 도메인 이름은 도메인의 IP 주소는 얼마다라고 그쵸?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리졸브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그 결정된 거를 사실은 로컬 그쵸? 캐시 온리 DNS라고 따로 있어서 거기다 저장해놔요. 매번 물어볼 때마다 루트로부터 1단계, 2단계 거쳐서 계속 그걸 한다면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늦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쓴 것들은 미리 로컬에 넣고 거기다가 있으면 그치 거기다 www.naver.com에 그치 IP 주소는 210.89.160.88이다라는 걸 로컬 캐시에다 저장해 놓겠죠? 그럼 거기 있으면 그걸 갖다가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아까 같이 이터레시브하게 계속 물어보지는 않고요. 그쵸? 없는 경우만 캐시에 없는 것만 물어보겠죠. 아시겠어요? 더 더 정확한 거는 우리 PC에 그쵸? www.naver.com이라고 하는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도메인 네임을 가지고 IP를 빼었으면 그거 우리 PC에서 저장하고 있어서 다음서부터는 PC에 있는 캐시에 있는 걸 갖고 씁니다.
그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 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전 세계에 있는 도메인 네임 서버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처음 있을 때만 그런 거고요. 그거를 한번 리졸브가 되면은 결정이 되면 로컬 캐시에다 계속 카피를 해 놓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카피만 해 놓은 DNS 서버가 따로 있어요. 캐시 온리 DNS가. 아시겠어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프라이머리 DNS는 내부 정보를 사용자가 수동으로 편집해서 바꾸면 인터넷상에 적용되는 영역. 그죠? 여러분들 우리 학교도 DNS 하기 위해서 그죠? DNS 서버에다가 학교에 관련된 뭐를 그죠? 호스트들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걸 쭉 저장해 놓겠죠?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 호스트 정보가 주로 들어가게 되면 그죠? www나 FTP 같은 이름 호스트명이며 그죠? 도메인 정보가 주 영역 안에 저장이 된다. 그쵸? 그러니까 www, FTP 이건 뭐야? 호스트 네임이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저장하는 것이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DNS는 프라이머리 DNS에 이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백업, 예비적으로 설치하는 DNS로 프라이머리 DNS와 동일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쵸? 프라이머리 DNS가 어떤 내용을 바꾸면 자동으로 여기 와서도, 그쵸? 법칙에 의해서 그쵸? 바뀐 것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머리 DNS를 갖다가 액티브 DNS, 세컨더리 DNS 갖다 스탠바이 DNS. 그러니까 액티브 DNS가 죽어버리면 스탠바이 DNS가 다시 액티브로 바뀌겠죠. 되셨죠? 캐시 온리 DNS는 한번 요청받은 질의는 서버 캐시에 저장하여 반복 요청할 거에는 캐시에 있는 IP 주소를 제공하도록 하여 대역폭 왔다 갔다 인터넷상에 쿼리를 주고받거니 그러면 그쵸? 아무리 빠른 거라도 늦겠죠? 그 대역폭의 소모를 줄이고 질의응답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죠. 가까이 있는 거 그냥 그거 갖다가 IP 주면 되잖아. 그치? 아무런 영역도 설정되지 않는 거예요. 호스트는 여기 설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어떤 기관에 있는 우리 학교에도 서버마다 그 도메인 네임 많을 거 아니에요. www도 있고 포털도 있고 스터디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거 저장하는 데는 아니고요. 그거는 프라이머리다 하겠죠. DNS 서버는 기본적으로 캐시 기능만 하므로 그쵸? 캐시 DNS라고 부른다. 클라이언트도 한번 결정된 IP 주소는 클라이언트 캐시도 따로 있어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클라이언트 여러분들 컴퓨터 있잖아. 여러분들 집에서 www.naver.com을 치면 www.naver.com의 IP 주소가 우리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www.naver.com의 IP 주소를 못 알아고 여러분들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고 여러분 컴퓨터에서 다시 www.naver.com을 치면 그쵸?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그쵸? 거기서 IP를 바로 빼온다는 거죠. 그쵸? 아까 전장에서 말했다시피 그 복잡한 과정을 늘 거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없는 거는 늘 거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DNS 리소스 레코드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면은 빠른데 그렇지 않고 우리 이제 DNS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를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그 정보를 가져오는 레코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우리 named.comp라고 하는 저 뒤에 있어요. named.comp라고 하는 그 파일 속에 이런 구분 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A, 그럼 정방향 레코드 조회,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바꿀 때는 요 레코드를 찾아요. AAAA, 요걸 갖다 우리 IPv4라고 그래요. 위에 거를. 그러니까 IPv4는 210.93.18.25 이렇게 4개가 점돼 있는 걸 IPv4라고 그러고요. 이게 이제 우리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IP 주소가 거의 없어요. 이제는. 왜 없을까요? 지금은 뭡니까? 사물 인터넷이라 그래서 우리 컴퓨터만 인터넷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고 그치? 모든 사물을 인터넷에다 연결했다 그랬잖아. 초연결 시대. 그쵸? 인터넷 오브 띵즈. 모든 것을 인터넷에다가 연결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되는 그쵸? 호스트 수가 엄청 많겠죠. 냉장고도 연결되고요. 세탁기, 전기밥솥, 그쵸? TV, 텔레비전, 심지어 체중계, 커피포트 이런 것까지 그냥 모든 컴퓨터가 아닌 사물들도 전부 다 인터넷에 연결하는 시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IP 주소는 세계에서 하나에 유일해야 되잖아요. 하나의 호스트에는 유일해야 되잖아요. 그럼 IP 주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이 IPv6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쵸? v4는 4개고 얘기는 6개가 되겠죠. 10.93.18.25 그러니까 4개잖아요. 그러니까 IPv4고 IPv6는 뭐냐면 6번째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지금 있죠. 서비스 하고 있죠. 그쵸? 그럴 때는 A라고 하는 레코드에다 그거를 그 IP나 도메인을 거기다 해요. 정방향적 레코드에 도메인 네임을 IPv, 그쵸? 6, 이거 틀렸네. v6 주소로 요청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쵸? 그 다음에 PTR이라는 게 있어요. 포인터라고 해서 역방향 조회 레코드. 이거 역방향 한다고. 역방향이라고 뭐라 그랬어? IP 주소를 도메인으로 바꿀 때는 PTR이라고 해서 거기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IP 주소를 이 도메인으로 바꿔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자, 우리 여러분들 메일 보낼 때 어떻게 보내면 보세요. 그쵸? example at naver.com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메일 보낼 때도 naver.com이라는 도메인이 있잖아요. 그럼 이메일이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저장돼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그것도 DNS에 저장돼 있어요. 그러다가 MX라고 하는 레코드 구별자를 놓고서 저장을 해놔요. 메일 익스체인저. 그쵸? 우리 SMTP라고 해서 메일 보안 때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메일 익스체인저라고 하는 것에 DNS 레코드에 보면 MX라고 하는 걸 쓰고서 거기다 메일에 관련된 것들은 쭉 써놔요. 아시겠어요? 도메인 네임으로 보내는 메일을 수신하도록 하는 그 목록이 또 따로 있다. CNAM은 호스트의 다른 이름을 정의할 때 써요. 호스트의 이름을 다른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우리 DNS에다 study라고 있는 거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별명을 줄 수도 있어요. A 뭐 이렇게 하면 study 대신 A 써도 되거든요. 그 별칭 쓸 때. 그 다음에 NS는 네임 서버를 지정하는 이건 네임 서버다 라고 지정하는 거. QoA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Startup Authority 그래서 네임 서버에 권한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N이나 all 있거든요. 이건 모든 레코드를 표시해라. 뭐 이건 옵션이에요. 옵션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N이나 all도 있다. 아시겠어요? 이게 종종 조금 어렵게 시험에 낼 땐 DNS 리소스 레코드에서도 시험 문제를 출제를 해요.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렵게 낸다 안 낸다 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그쵸? 정보보안 산업기사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DNS 리소스 레코드는 A 요거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PTR 그쵸? MX 메일 익스체인지 체인저 그쵸? 그 다음에 그쵸? 스타트 오브 오서리티 요거 중요한 거죠. 네, 이렇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DNS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죠? 그쵸? 조금 여러분들이 우리 많이 쓰고 여러분들 체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잘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쵸?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DNS 서비스의 운영에 대해서 볼게요. 그러면 DNS가 어떻게 서비스에서 운영을 하는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DNS는 도메인 네임 시스템의 약자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내가 우리 컴퓨터를 놓고 홈페이지 만들어서 홈페이지 서비스를 하려고 그래요. 그쵸? 내가 홈페이지 IP 해고서 컴퓨터 한 대 들여놨어요. 컴퓨터 우리 집에 샀어요. 그래갖고 내가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또는 쇼핑몰 만들어 놓고 내가 그쵸? 거기다 홈페이지를 띄워서 다른 사람들이 내 홈페이지 볼 수 있게끔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서버 사고 거기다 운영체제 깔아서 해야 되지. 그리고 홈페이지 만들어서 그 홈페이지 서비스를 해야 되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뭐가 IP 주소를 하나 그쵸? 받아가지고 IP 주소를 세팅시켜 놔야 되죠. 우리 집에서 여러분들 쓰는 것들은 우리 IP 주소를 받아서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어디 그쵸? KT나 LG나 뭐 이런 데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여러분들이 접속할 때마다 IP 주소를 하나 이렇게 빼주죠. DHCP라 그래서 IP를 빼주고 그걸 가지고 그쵸? 인터넷 쓰는 거예요. 고정 IP가 아니고 유동 IP를 쓰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홈페이지 서비스를 하거나 쇼핑몰을 하거나 이러려면 거기에 고정 IP를 하나 사서 놓아야 되죠. 그쵸? 8만원, 10만원 이 정도를 들여서 거기다가 세팅을 해놔야 되죠. 그리고 뭐 해야 돼? 우리 홈페이지, 우리 쇼핑몰에 해당되는 뭐를? 도메인을 등록해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도메인 등록하지 않고 IP 갖고만 하겠다? 그쵸?
그럼 우리 뭐하고 똑같은 겁니까? 우리 가게 열고서 우리 가게 이름 붙이지 않고 그냥 장사하겠다? 이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그 회사 만들고, 그쵸? 회사 만들어가지고, 어? 회사의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회사 운영하겠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쵸? 이와 같이 여러분들 홈페이지 만들거나 쇼핑몰을 하거나 무슨 호스트가 있으면 도메인 네임을 등록해야 되죠. 그럼 이 도메인 네임을 그냥 내가 이름을 막 줘가지고 막 합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쵸? 여러분 이름들도 막 진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건 아니죠. 왜?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우리 www.naver.com이라고 하는 건 세계에서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죠. 왜? 두 개 있으면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치? 이와 같이 어디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쵸? 그 등록하는 것을 갖다가 NI에서는 네트워크, 그쵸? 인포메이션 센터라고 하는 NIC가 있고 미국의 본사가 있어요. 그리고 각국 나라마다 그거를 등록할 수 있도록 내려줬거든요. 나눠줬어요. KR은 우리나라에서 등록하는 거예요. .kr로 끝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도메인 등록하는 겁니다. 그걸 KR NIC에서 하는 거예요. 키사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보이시죠? 밑에 우리 화면에 보시면 그쵸? 맨 밑에 도메인 등록 밑에 키사 KR NIC에서 담당해요. 키사 아시겠어요? 코리아 인터넷 시큐리티 에이전시 그래서 한국 인터넷 그쵸? 보안진흥원 한국 인터넷진흥원 중요한 거라고 했죠. 우리 보안 전공하는 학생들은 이 키사 홈페이지를 계속 들어갔다 나갔다 하셔야 돼요. 정보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 키사에서 KR로 붙어 있는 그 도메인들 있잖아요. 거기 서버를 거기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kr로 끝나는 것들은 다 키사에서 등록을 하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것도 정부기관인데 따라서 그거를 등록하는 등록 대행업체를 쭉 그쵸? 나눠놨어요. 일반 회사들이 뭐를 그쵸? 도메인 등록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아요. 거기 회사에다가 여러분들이 일정에게 돈을 내고서 도메인을 중복되지 않은 도메인을 해서 거기다가 등록해 놓고 도메인을 사서 쓰는 겁니다. 엄격히 말하면 사서 쓰는 게 아니고 임대해서 쓰는 거예요. 따라서 도메인 등록은 국내외 등록 대행 업체를 통해서 일정액을 지불하고 등록해서 쓰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저랑 같이 하면은 이거 전부 다 하는 거거든요. 뭐 거의 30분, 1시간 동안 이 등록 업체만 쭉 다니면서 한번 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어디가 있냐면 등록 업체가 제일 많은 등록 건수를 가지고 있는 또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회사 내가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가비아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간 끝나면 반드시 들어가서 보셔야 돼요. 가비아라고 하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호스트 등록을 갖고 있는 데가 가비아입니다. 네이버도 거기 갖고 있고 우리 대학 거도 가비아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호스팅 등록 대행 업체죠. 아시겠어요? 그쵸? 거기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등록하기 위해서 그쵸? 등록하기 위해서 화면 우측 상단에 보세요. 그쵸? 내가 등록할 거야. 내 이름이 그쵸? 용구닷컴으로 등록할 거야. 그래서 입력해 보면 야 이건 남이 쓰고 있어. 아니면 뭐가 남았어.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남아 있대요. 용구닷컴이라고 하는 회사를 내가 내 이름으로 회사를 차리려면 저 도메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저 용구닷컴은 그쵸? 용구닷컴은 그쵸? 11,500원만 내면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거는 500원만 내고 그쵸? 용구샵이라고 하는 거는 500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학교 오면 학교 와서 같이 실습하면 야 등록업체 가서 여러분 이름으로 등록했을 때 등록 비용이 얼마인지 한번 봐라. 그래도 나는 조금 비싼 거예요. 용구닷컴은 11,500원이잖아. 어떤 사람 이름 치면 1,000원 이런 것도 나와요. 물론 이름값은 아니지만 장난 삼아서 재미있어서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메인도 또 이거 꼭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기발한 도메인이 있으면 그 도메인도 여러분들 한번 입력을 해보면 다른 사람이 안 쓰면 도메인 등록해 놓으면 되죠. 왜냐하면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등록은 연 단위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11,500원이 1년에, 그쵸? 11,500원이 1년에 11,500원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2년 또는 3년 단위로 하니까 여기다 곱하기 연료를 또 곱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연 단위로 임대 형식으로 최소, 그쵸? 몇백만 원에서 수십만 원에 도달하는 도메인도 있다. 인기 있는 것들은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등록해 놨으면 그죠? 내가 만약에 회사를 차리려고 그래,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나는 용구닷컴을 꼭 쓰고 싶은데, 브랜드 가치니까, 회사 간판이니까, 그래서 용구닷컴을 탁 쳤더니, 다른 사람이 쓰고 있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그걸 피해서 다른 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의 상징성이 없잖아. 브랜드 가치가 없잖아. 그럼 용구닷컴을 누가 등록했는지, 이제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거를 갖다가 나한테 파시오 그러면 팔아요. 아시겠어요? 미리 등록해놓은 그와 같이 유명하고 돈 될 만한 것들은 미리 다 상표로 다 등록을 해놨어요. 그걸 갖다 우리 등록해놓고 안 쓰는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파킹 도메인 네임이다 그래요. 파킹 도메인. 아시겠어요? 이거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 수백억 이상 거래된 사례도 많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보세요. 용구닷컴을 내가 등록해서 회사 차려서 이제 쓰고 싶어. 홈페이지 만들고 싶어. 회사 차리면 당연히 홈페이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썩어 있네? 그럼 그 사람한테 내가 얼마 줄 테니까 나한테 그걸 양도해 주시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이 도메인 네임이 거래돼서 가장 비싸게 거래된 대금은 얼마나 거래됐고 어떤 걸까요? 우리나라 돈으로 550억짜리가 거래되는 게 있어요. 그 도메인은 carinsurance.com이라는 거, 그쵸? 미국에서 carinsurance.com을 하는데 자기네들이 그 자동차 보험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도메인을 등록하려다 보니까 그걸 꼭 필요한데 도메인 등록하려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파킹해 놓은 거야. 그래서 555억 주고서 나한테 주시오. 그래서 인도받은 적이 있어요. 1등이야.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찾아서 막 돈 될 만한 거 있냐 그래갖고 파킹 도메인을 쭉 만들어 놓고 그러면 누가 사러 오는 경우도 있겠죠. 삼성도 마찬가지, 그쵸? 네이버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돈 주고 이 도메인이 파킹 도메인들이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직접 쓰는 것도 있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555억짜리가 carinsurance.com은 555억에 거래됐어요. 그쵸? 2등은 인슈어런스가 뭐 398억 정도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쭉 돼 있었어요. 그쵸? 2010년도 이전까지는 어떤 게 1등이었을까요? 뭐가 제일 비쌀까? 여러분들 저거 보시면 그 도메인 중에서 뭐가 제일 비쌌을 것 같아요? 우리 성적이 관련된 거. 그쵸? 섹스닷컴이 145억에 거래된 적이 있어서 세상에 많이 알려졌었어요. 그러니까 도메인이 돈이 된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왕창 몰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많은 것이 carinsurance.com이 제일 그쵸? 많은 돈을 들여서 했고 360.com도 있고요. 많아요. 비싼 것들. 아시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등록 조건은 기간 유형에 따라서 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닷컴 같은 거 그쵸? 코 같은 거 co.co.co 같은 거 여러분들 개인이 등록 못해요. 아시겠어요? 거기 사업자 등록번호 나오라 그러고요. 지오 같은 거 있죠? 거버먼트 있잖아? 이거는 기관, 정부기관이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못해요. 아시겠어요? 그렇지만 사업자 등록증 내고서 닷컴 같은 거 내가 용구초이 그러면 뭐예요? 나 회사 차리겠다는 거잖아? 닷컴 회사 차리겠다는 거죠? 그럼 사업자 등록 갖고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p가 있어. 퍼즈넬의 약자 p, 그 .p, .kr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 앞에는 여러분들 뭐 용구.p.kr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렇죠? 거기다 또 호스트네임 www 용구.p.kr 이렇게 써야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럼 개인이 등록할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 KR을 등록 및 관리하는 기관은 키사, 그죠? 코리아 인터넷, 그죠? and Security Agency, 키사, 한국인터넷진흥원, 거기에 KR 리스에서 담당한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이제 가비아 들어가서 한번 보고 또 다른 데도 많아요. 등록업체.
아시겠어요? 직접 KR리스 가서 하셔도 되고요. 그런 데서 한번 여러분들 도메인 쭉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학교 오시면 그거 다 우리 실습하는 것들이야.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떤 도메인을 누가 쓰는지 그 도메인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http 여기도 키사예요. 키사에서 운영하는 거거든 이거. http 그쵸? 예? whois 검색.kr 그냥 네이버에다가 whois 치시면 여기 링크가 돼요. 거기 들어가시면 네이버닷컴이라고 하는 도메인을 언제 등록하고 누가 썼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고 언제 등록했고 어떻게 갱신했고 그치? 등록 날짜가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을 싹 검색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 거도 du.ac.kr 딱 치고 나가면 그쵸? 어디에다 대행업체는 가비하고 언제 등록했고 언제 갱신했고 뭐 얼마 주고 했고 이거는 안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그쵸? 그 도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가 뭐고 전화번호가 뭐고 주소가 뭐고 다 나옵니다. 도메인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쵸? 이력을 다 볼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후이즈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여러분들 해보셔야 돼요. 그냥 강의 듣는 거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씩 해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쵸? 네, 우리 도메인 등록하는 대행업체 그 도메인을 누가 쓰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그런 것들을 우리 쭉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여러분들 그 도메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리눅스에 관련된 도메인, 그 다음에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도메인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죠? 빨리 한번 살펴볼게요. 리눅스나 유닉스 DNS 서버를 설치하는 방법. 수십 가지 유료 돈을 내고 프로그램을 사다가 깔아서 DNS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을 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보안에 강하겠죠. 아시겠어요? 뭐 특별한 회사를 내가 말씀드려서 저거 하는데 우리 보안 전공이잖아요. 우리 보안 전공이니까 여러분 보안 전공 마치고 보안 회사 같은 데가 유명한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중에서 DNS의 그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가 인포블락스라고 하는 거, 웨어밸리 이런 회사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가서 회사 이름이에요. 그런데 취업하면 좋은 회사 취업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회사에서 만든 DNS도 있는데 우린 공짜 좋아하잖아요. 가성비가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짜 무료로 공개하는 거 인터넷에서 받아서 그냥 리눅스나 유닉스에 깔아 쓰는 것도 있는데 그 유명한 거 60% 이상 우리나라에서 모든 DNS 그러면 유닉스, 리눅스 DNS 그러면 대부분 이거 깔려 있는 거죠. 무료 오픈 소스인 바인드 DNS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좀 보안에 취약해. 물론 패치를 많이 해서 요즘 보안에 많이 강화되어 있어요. 그렇죠? 바인드 패키지 9.0은 보안에 그렇죠? 강화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회사에서 책임지고 공급하는 유료 DNS보다는 보안에 취약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해서 DNS 공격 뒤에 가서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DNS 때문에 그죠? 대란이 일어난 적도 있었다는 거죠. 자, 바인드 설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는 뭐 RPM 그쵸? 옵션이죠? QA 그랩 여러분들 있는 거 아시나요? 그랩 바인드 그러면 여기 설치돼 있다 안 돼 있다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설치 안 돼 있으면 바인드 설치하는 건 yarn이라고 있는 게 있어요. yun install bind 하이픈 이거 다운로드 받으면은 바인드 하이픈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박치거든요. zip 뭐 이렇게 받쳐요. 저 파일 이름이 다운로드 받으면 그러면 바인드 하이픈으로 시작되는 그 파일을 설치하겠다 이런 거죠. 뒤에는 에스테리스크나 와일드카드잖아요. 그리고 바인드 관련 주요 설치되면 디렉터리가 깔리는데 설치 디렉터리 위치에 슬래시 etc 밑에 깔리고요. 바 네임드 그죠? ch 루트 밑에 바 밑에 네임드 이렇게 깔리고요. DNS 설치 파일은 이건 중요한 거죠. 슬래시 etc 밑에 네임드 컴프 그거를 열어보면 아까 같이 레코드들이 있고 거기다가 등록한다는 거죠. 호스트 등록 같은 거 아시겠어요? 자, 도메인 추가하는 거는 슬래시 etc 밑에 네임드에 rpc 11921에 .존스 그러니까 이 네임드 컴프에는 어떤 존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그 도메인 네임별로 쭉 존이 있거든요. 존이 리커시브하게 쭉 있어요. 그 존 파일을 여기에 있다라는 거니까
존 파일은 바 밑에 네임드 밑에 그쵸? 네이버닷컴 존 duac.kr의 존 이렇게 쭉 파일이 있겠죠. 쓴 거마다 아시겠어요? 네, 거기다 등록이 돼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바인드라는 거. 되셨죠? 그 다음에 윈도우즈 서버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 집에 쓰는 건 윈도우즈 10 홈 에디션 이런 거잖아요. 그건 서버가 아니고요. 윈도우즈 그쵸? 2008 서버, 윈도우즈 10 서버 뭐 이런 서버 서비스 해주는 그 운영체제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 깔아 보시면은 그쵸? 시작의 프로그램 관리의 DNS 설치 맙서 클릭하시면 이렇게 깔리는 거죠. 학교 오시면 여러분들 리눅스에서 이것들 깔아보고 디렉토리도 보고 그쵸? 여러분들 그 윈도우즈 그 내 연구실에 있잖아요. 그 두 대 다 있잖아요. 그런데 벌써 들어가셔서 이것도 보고 그럴 텐데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어 보세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리눅스나 윈도우즈에 DNS를 설치한다고. 설치가 좀 간단해요. 그쵸? 관리하는 게 좀 복잡해서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 잘 보셔서 한번 실습을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그 집에 있는 컴퓨터 있잖아요.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서 인터넷에다가 뭐를 보냐면, 그쵸? 여러분들 보시면 그 명령창 띄우실 수 있죠? 그 찾기 기능에다 cmd 치면 명령창으로 들어가죠. 집에서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해볼 수 있는 거예요. 학교 오면 나랑 같이 또 다 해볼게요. 여러분들 cmd라고 치서 거기다가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의 IP 주소가 뭔지, 그쵸? 또 어느 게이트를 통해서 나가는지, 게이트라는 게 이게 인터넷망과 인터넷망을 연결시켜 주는 게 있어요. 집에도 마찬가지. 거기서 IP config 이렇게 치시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컴퓨터의 IP 주소, 유동 IP라도 그쵸? 로컬의 IPv6 주소, 그쵸? 그래서 그 밑에 IPv6 주소 그래서 10.93.18.25다. 요거는 여러분들 컴퓨터는 어느 인터넷망을 통해서 나가냐면 게이트에는 210.93.18.2를 통해서 나간다. 우리 학교 거를 내가 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고민 시트 보시면 이제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를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거 보시면 네임 서버 ns 네임 서버 룩값이라고 치시면 집에서 해보시는 거예요. 네임 서버 룩값이라고 치시면은 그쵸? 여러분들이 그 네임 서버 여러분들이 바로 하는 로컬 네임 서버가 있다 그랬죠? 도메인 DNS가 있다 그랬죠? 말씀드렸죠? 그 DNS가 바로 210.129.140.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디에 세팅되어 있냐면 우측 보세요. 이제 우측 화면으로 오시면 이더넷 속성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 화면을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거기에서 그쵸? 거기에서 속성을 누르면 우측에 있는 화면과 같이 쭉 나와요. 이거 고정 IP를 쓰는 거고 우리 집에는 여기는 벼 있어요. 자동으로 IP 주소 받기가 돼 있고 여기 벼 있어. 10.93.18.25 이건 벼 있다는 거예요. 위에 거는 그거는 LG나 KT나 SK에서 자동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접속할 때마다 IP를 빼줘요. 그러니까 이건 학교 거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밑에 거 보세요. 그 밑에 거도 비어 있어요. 그쵸? DNS 서버에 다음 DNS 서버 주소를 사용 그래갖고 그쵸? 마스터 슬래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세팅돼 있는 겁니다. 근데 집에 거 열어보시면 이게 없어요. 그러면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 어디 거 가입했어요? LG면 LG라고 하는 회사의 DNS 서버의 IP 주소를 그냥 자동으로 내려받아요. SK면 SK 거, KT면 KT 거 내려받아요. 그 위에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그 위에 자동으로 DNS 서버 주소 받기, 자동으로 IP 받기 이렇게 체크되어 있으면 DNS는 그 서비스하는 기관의 DNS를 내려받아요. 여기와 같이 이렇게 210.119.140.1 그러면 우리 학교 거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쵸? 168절 126에 63.1 그러면 이거는 KT 거를 쓰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학교 홈페이지를 매일 보고 자주 본다. 그럼 학교 홈페이지를 빨리 띄우고 싶다. 그럼 여러분들 집에서도 똑같이 그쵸? 다음 DNS 서버 사용을 갖다 10.119.140에 1 해놓으면 학교 홈페이지가 빨리 떠요.
만약에 KT 홈페이지를 빨리 띄우겠다, KT 거를 빨리 하겠다 그러면 168.126.63.2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집에서 컴퓨터로, 그쵸? 유튜브 많이 보십니까? 유튜브 서비스를 빨리 하려면, 유튜브 그 동영상을 빨리 보려면 여러분들 집에다 다음 DNS 서버 주소 사용을 갖다가 8.8.8.8을 세팅시켜 놓고, 물론 보존 안 해도 돼요. 8844 이렇게 세팅시켜 놓으면요, 인터넷 구글이라든가 인터넷, 그쵸, 유튜브를 빨리 볼 수 있어요. 빨리 내가 요청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글이나 유튜브라고 도메인을 치면 그거의 IP를 빨리 빼준다는 거죠. 이 도메인은 어디 거냐면 구글 거예요. 구글 DNS의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클라우드 플레이어 DNS 여기는 속도를 엄청 빠른다 그래서 구글 아니고 다른데 뭐 네이버나 있는데 빨리 보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다가, 그죠? 그 자동 빼놓고 그 밑에 클릭하셔서 라디오 버튼 클릭해서 1111 1001 그러면 다른 서비스 있잖아요. 뭐 쇼핑몰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 빨리, 그쵸? 홈페이지를 띄울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메인을 치면 빨리 IP로 변환시켜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세팅되어 있는 게 바로 여기 좌측에 있는 것에 NS lookup 그러면, 그쵸? 기본 서버, 그래서 도메인 네임 서버 210.19141이에요. 그렇게 하면 프롬프터가 이렇게 크다 하거든. 네이버닷컴의 IP 주소가 얼마냐 그래서 네이버.com 그러면 IP 주소를 봐보세요. 210.89.160.90도 있고요. 그죠? 하나의 도메인에 IP가 많죠. 210.89.160.88. 여러분들 주소란에다 이거 IP 주소를 치더라도 다 어디를 뜬다는 거예요? 네이버 뜬다는 거죠. 자, 구글의 google.com이라는 도메인을 치면 구글의 IP 주소는 뭐라는 거예요? 그쵸? 210.19.140.1이라고 하는 거 로컬 DNS에서 룩값을 시켜가지고 어디를 본 거냐면 구글 걸 본 거죠. 170에 217, 175, 14를 본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쵸? 도메인 네임을 룩값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어디에 있는 거를 지금 한 거냐면, 여러분들 이걸 어디에 있는 걸 한 거냐면,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있는 로컬 서버에 이런 여러분들의 어디 도메인을 가지고 방문했던 IP 주소와 도메인이 우리 컴퓨터, 로컬 컴퓨터 클라이언트에 저장되어 있는 걸 본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클라이언트의 로컬 캐시도 있다 그랬죠? DNS의 전용 DNS, 캐시 DNS도 있다 그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네이버 www.naver.com에서 홈페이지 한번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껐다가 다시 www.naver.com을 치면은 어디 거? LG나 KT에 있는 DNS 걸 가져와요? 아니요. 우리 클라이언트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그쵸? 네이버나 구글 거에 IP 주소를 그냥 가져다가 바로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클라이언트의 로컬 캐시에도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거 보여준 거예요. 자, 그럼 그 위치가 어디? 보세요. DNS 캐시 조회, 그래서 보세요. IP config / display DNS 이렇게 치시면 쭉 우리 여러분들 클라이언트에 쌓여 있는 로컬 캐시, 클라이언트의 DNS 캐시를 쭉 보여줘요. 여러분들 방문했던 거는 여태껏 여러분들 집에서 방문했던 모든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보여줘요. 아시겠어요? 그게 IP config / display DNS 하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쌓여 있는 모든, 그쵸?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쫙 보내줘요. 아시겠어요? 그쵸? 거기서 www.gastic.com의 IP 주소 뭐, 그쵸? 구글의 닷컴의 IP 주소 뭐, 네이버의 IP 주소 뭐 쭉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그 홈페이지 한번 방문했다 다시 방문하면 여러분들 로컬 캐시에 있는 그걸 갖다가 도메인 네임 서버로 가지 않고 그걸 가지고 그냥 이용하겠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왜 문제냐면 뒤에 가서 설명드릴게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PC에 있는 그 로컬 PC에 있는 DNS하고 IP 주소는 보호가 될까요? 안 되죠. 다른 사람이 여기 와서 해킹해서 그거 주소 바꿔놓으면 엉뚱한 데로 날아다니겠죠.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한번 보세요. 집에서
C 밑에 윈도우즈 밑에 시스템 32 밑에 드라이버 밑에 ETC에 가보시면요. 거기 호스트라고 하는 파일 있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자주 방문하는 거 210.68.160.88에 www.naver.com 210.93.18.7 이런 것들 등록을 해놓으면 등록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클라이언트에도 DNS가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등록하고 거기에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그 로컬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쿠키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안에 취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거기에 공격이 들어오는 이런 것들 IP 주소나 도메인 네이버를 바꿔버리면 내가 www 그쵸? 네이버닷컴이라고 쳐도 다른 홈페이지가 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피싱 사이트라고 하는데 글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보안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뒤에서 설명할게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집에서 그런 보안에 취약하니까 대부분의 어떻게 하냐면 ipconfig/플러시 DNS라고 치면 여러분들 로컬 캐시에 쌓여있던 뭐를 DNS 정보들을 다 지워버려요. 그러면 보안 공격이 안 오겠죠? 그럼 여러분들 그 다음서부터 뭐 해? 그 다음 뭐 해요? www 네이버닷컴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로컬 PC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그죠? 로컬 DNS로 가서 거기 있는 캐시 거를 빼오겠죠? 아니면 거기도 캐시가 없으면 어떻게 돼? 아까 이터레이티브하게 쭉 가면서 다시 만들어 놓고 가져오겠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ipconfig/플러시 DNS를 항상 하셔야지 보안에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되셨죠?